부산중앙지방법원의 장엄한 법정 앞. 기자들이 몰려들며 숨가쁜 중계를 시작합니다. 강남동 살인사건의 최종 재판. 피고인 김현우가 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 속 피해자의 딸 소연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섭니다. 11살 소녀의 손에 쥔 작은 USB가 48년의 비밀을 폭발시킬 단서라는 걸 아무도 몰랐죠. 진실을 향한 어린 소녀의 용기.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반전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더 많은 드라마와 진실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부산중앙지방법원의 웅장한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강남동 살인사건의 최종 재판일이었다. 뉴스 앵커들은 실시간으로 법원 앞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오늘 최종 판결을 앞둔 강남동 살인사건은 피고인 김현우 씨가 자신의 사업 파트너였던 박준영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김현우 씨가 회사 자금 48억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박준영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 11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녀는 까만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박소연. 바로 피해자 박준영의 딸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소연아, 괜찮니? 소연의 이모 박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이모, 저 괜찮아요. 오늘 꼭 여기 와야 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재판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검사석에는 이 사건을 맡은 이수진 검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42세의 이 검사는 냉철한 표정으로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43세의 김현우가 자리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유망주였으나 지금은 살인 혐의자가 되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재판부 입정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들은 법정으로 들어오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최종 판결을 내릴 심판관은 이정훈 부장판사였다. 62세의 이 판사는 32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정의의 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다. 강남동 살인사건. 피고인 김현우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수진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김현우는 자신의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박준영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증거물과 증인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마지막 진술을 이어갔다. 특히 피해자의 차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실종되기 전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툰 목격자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변호인의 차례였다. 김현우의 변호사 윤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김현우는 무죄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는 정황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DNA 증거는 두 사람이 사업 파트너였기에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알리바이에 관한 의문점도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현우 씨는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랜 친구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후 피고인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무죄입니다. 준영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 저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제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현우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이 판사가 말했다. 잠시 휴정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휴정 시간. 소연은 이모와 함께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소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이모, 저는 괜찮아요. 다만, 소연의 말이 끊겼다.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다만,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어떡하죠? 지혜는 조카의 말에 놀랐다. 소연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아빠를 너무 그리워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준영이는 김현우가 그를 죽였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모,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아빠가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해달라고. 박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소연아, 그건 꿈일 뿐이야. 넌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니까 그런 뭘 꾼 거야.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재판 재개합니다. 모두가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판사가 입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이 판사에게 집중되었다. 피고인 김현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모든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했다. 법정 방청석에서 한 소녀가 일어서 있었다. 박소연이었다.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앉아주세요.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한마디를 외쳤다. 아빠는 살아계십니다.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정훈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이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판결문이 떨어졌고 그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이 소연을 바라보았다. 저 소녀를 법정에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판사가 겨우 목소리를 찾아 외쳤다. 법원 경비원이 소연에게 다가갔지만 소연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살아계신 증거요.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수진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딸이 중요한 증언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청취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판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진술해주세요.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십시오. 소연은 천천히 법정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이 USB 안에는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일주일 전에 아빠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정 안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다. 김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아빠는 제게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USB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아빠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에서 소연은 USB를 이수진 검색에 건넸다. 이 검사는 법원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고 화면이 법정 스크린에 투영되었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박준영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생생한 모습이었다. 내 이름은 박준영이다. 만약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영상 속 박준영이 계속 말했다. 나는 지금 숨어 있다. 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현우는 무죄다. 그는 나를 해치지 않았다. 김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영상 속 오랜 친구를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진짜 범인은 다른 사람이다. 내가 우연히 발견한 비리 때문에 나를 제거하려는 자들이다. 그들 중에는 높으신 분들도 있다. 영상 속 박준영은 잠시 주변을 살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 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김현우는 무죄다. 그리고 박준영은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정훈 판사,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순간 법정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모든 시선이 이정훈 판사에게 향했다. 이 판사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덧대네 있었다. 이것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이 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다. 박준영은 서류 뭉치를 화면에 보여주었다. 이 서류들은 이정훈 판사가 강남동 재개발 사업에서 뒷돈을 받은 증거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대성그룹 회장 윤태호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이수진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재판장님, 이 상황에서는 재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즉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 순간 법원 경비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그를 막아섰다. 이정훈,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정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부산경찰청 강력반 최민재 형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정훈 판사, 당신은 뇌물수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저항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경찰들에게 연행되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모 박지혜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소연아, 너는 정말 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김현우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갔다. 소연아, 네 아버지는 정말 살아있는 거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 삼촌, 아빠는 살아계세요. 하지만 아직 위험해서 나타나실 수 없어요. 이수진 검사가 다가와 말했다. 이 재판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김현우 씨,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박소연 양,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소연과 이모, 그리고 김현우는 이수진 검사의 안내를 받아 비밀리에 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서 안 사무실에서 최민재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강남동 재개발 사업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정훈 판사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죠. 최 형사는 서류를 펼쳤다. 박준영 씨는 우연히 이 비리를 발견했고 이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준영 씨를 제거하려 했고 김현우 씨를 살인범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김현우가 물었다. 그렇다면 준영이는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살아계십니다. 현재 우리 경찰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대성그룹 윤태호 회장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거든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선 여러분도 안전한 장소로 모셔야 합니다. 윤태호 회장은 위험한 인물이니까요. 그들은 경찰의 보호 아래 비밀 장소로 이동했다. 작은 산장이었다. 그곳에서 소연은 마침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아빠 소연이 달려가 박준영을 껴안았다. 소연아, 정말 보고 싶었다. 박준영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아빠, 저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빠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박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꿈에 나타났다고? 네. 아빠가 꿈에 나타나셔서 USB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박준영과 김현우는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박준영이 말했다. 소연아, 나는 꿈에 나타난 적이 없어. 네가 어떻게 USB를 찾았니? 소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때 박지혜가 앞으로 나섰다. 그건 내가 한 일이야. 소연아,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박지혜를 바라보았다. 나는 처음부터 준영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준영이가 연락해왔거든. 하지만 너무 위험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박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네가 법정에서 용기를 내도록. 소연은 이모를 바라보았다. 이모,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소연아,
만약 네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면 너도 위험했을 거야. 김현우가 박준영에게 물었다. 그런데 준영아, 넌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박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이정훈 판사가 보낸 살인 청부업자가 나를 납치했어요. 내가 미리 준비해둔 비상용 장치가 작동했고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지. 그리고 넌 숨어 있었던 거고. 김현우가 말했다. 그래. 증거를 모으면서 하지만 너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 현우야. 김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최민자의 형사가 방에 들어왔다. 좋은 소식입니다. 윤태호 회장이 체포되었습니다. 비행기로 도주하려던 중이었죠.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퍼졌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연이 물었다.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김현우 씨는 완전히 무죄로 밝혀질 테고 박준영 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정은 판사와 윤태호 회장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와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 비록 안전을 위해 경찰이 지키는 산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밤이었다. 아빠, 정말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소연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그래? 우리 소연,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박준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8개월 후 부산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이정훈 윤태회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합니다. 새로운 판사의 선고의 법정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준영, 소연, 김현우, 그리고 박지혜는 나란히 앉아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끝났네요. 김현우가 박준영의 어깨를 도닥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박준영이 미소 지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준영 씨,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박준영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저는 단지 진실이 밝혀져서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소연이가 보여준 용기에 감사합니다. 기자들은 이번에는 소연에게 마이크를 돌렸다. 박소연 양, 법정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진실을. 2달 후 박준영의 회사는 다시 문을 열었다. 김현우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였다. 사무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준영아, 정말 대단하다. 김현우가 말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다니. 박준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네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소연이가 있었으니까. 소연은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면서도 틈틈이 아버지 회사에 들러 일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소녀가 아니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워졌다. 소연아,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어느 날 김현우가 물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박준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 소연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로부터 6년 후, 소연은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의 첫 사건은 재개발 구역에서 쫓겨나게 된 주민들을 위한 소송이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는 놀랍게도 이정훈의 아들인 재민이 판사로 앉아 있었다. 소연은 법정에 들어서며 잠시 멈춰섰다. 6년 전의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 소녀는 지금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다시 법정에 선 것이다. 소연의 용기는 진실을 밝혔고 박준영과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11살, 소녀의 믿음이 만든 기적.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느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